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고 여기는 급락장이라고 표현하죠. 급락장이라고 표현하고 요러한 각도 45도 언저리로 해서 빠지게 되는 요 각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정장세라고 합니다. 조정장세.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냐? 요 단계예요. 조정장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한 이후에 수익이 나야죠. 그럼 가격이 올라야지만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라인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요 부분에서는 스윙이나 중장기가 안 먹힙니다. 왜냐? 계속 빠지니까 안 먹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정 장세에서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투자가 안 먹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 필수 가격 요소로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거기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계속적으로 활동적으로 매매를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종목도 역시 같습니다. 이 45도 각도에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스윙주라고 해서 뭐 종배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거고, 종목에서 이제 70도 각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급등주다, 급등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조정 장세라든지 하락 장세가 왔을 때 요 포지션들이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거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았으면 합니다. 큰 맥에서는 단타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스캘핑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난이도를 보자면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포지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그 데이, 오늘의 하루당 매수와 매도를 일괄적으로 해서 총 결론적으로 청산을 시켜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데이 트레이딩이다 라고 하고, 단타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돌파 단타를 한다 또는 눌림에 대한 단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돌파 단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쓰는 게 돌파 단타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눌림 단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1시, 그리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1시 30분부터 종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약 3시까지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눌림이다 라고 하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은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돌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눌림 같은 경우는 일부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고 나서 일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 같은 경우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공략을 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캘핑 같은 경우는 쉽게 나눴을 때 우리가 뉴스로 스캘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호가를 보고 스캘핑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봤을 때는 두 개입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에 대한 이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 호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 텐데, 호가 스캘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3% 정도를 호가 스캘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작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5개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15% 정도 하루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손절하는 거 빼더라도 데이 하루당 약 한 10% 정도 수익이 난다.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모든 것은 다 어찌됐든지 간에 대응의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대응의 영역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쭉 올라가다가
비틀거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만 원이다라고 해서 잡았을 때 여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못 미치고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미치고 빠졌을 때는 여기에서 딱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확정 구간을 지어주는 네스라인 구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전에 11시가 여기가 11시인데 여기가 11시인데 이 구간에서 1만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여기까지 이제 기대치를 갖고 포지션을 갖고 이제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시 이후에 매매에 대한 확률은 지극히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11시 이후에 이게 11시인데 이 11시 이후에 이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을 일부 하고 있을 때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해지는 흐름들이 돌아왔을 때는 11시 이전에 끊어주고서 여기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매매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대응인 거고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본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본전 가격을 해쳤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놨을 때 이 손절을 훼손했을 때도 역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상승을 해도 대응을 해야 되고 매수가를 자꾸 건드리면서 깨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더라도 이익 확정을 해야 되거나 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손절 구간을 해쳐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겁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이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에 시간대를 체크를 좀 하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 익절 라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가면서 가자라는 겁니다.